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네이처지의 리보세라니까 이 뎁테이스 관련되는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게재되었는데요. 리보세라님의 이제 간암 이후에 후속 파이프라인의 확장 정신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주가는 종가상으로 67,0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기사 내용들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자, 리보세라니까 뎁페이스 관련되는 부분의 병용이 이제 네이처지에 게재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용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보세라니까 약물 방출 미세구. 이걸 그냥 영어로 하면 이제 이 뎁이라고 하는 게 드럭 이루팅 비드의 약자거든요. 약물을 이루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방출한다는 말이고, 이 비드라고 하는 말은 동글동글한 이제 구슬 같은 건데 약물을 이제 전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하고 뒤에 들어가 있는 테이스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 아테리알, 그러니까 이게 아테리알이 이제 동맥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라고 하는 말은 경유한다는 말인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경동맥학 색전술이라고 하는 게 이 앞에 경자는 뭔가를 경유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간이라고 하는 장기는 이 동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동맥 형태로 이제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문맥으로 이제 들어오는 형태. 정상적인 이제 감 같은 경우에는 이 간문맥에서 한 75% 정도의 어떤 영양분을 공급받고, 요 이제 간동맥에서 한 25% 이렇거든요. 근데 간암 환자인 경우에는 이 간동맥에서 90% 정도의 그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특성을 알고서 이제 진행하는 게 테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수술하기에 좀 어렵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국소치료제 형태로 이 간암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권이 이제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1960년대, 70년대 일본에서 이제 개발되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이 국소 이제 치료 방법이 경동맥학 색전술인데, 쉽게 이제 그림으로 좀 살펴봐 드리면, 이 카테터 같은 거 가지고 이제 간이죠. 이 간을 이제 그 사타구니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간동맥 쪽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간동맥에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보통 뒤에 이제 케모 엠발리제이션이라고 이제 테이스 CE가 들어가는 거는 하강암제를 집어넣고 엠발리제이션 같은 경우는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을 투입해가지고 항암제를 집어넣고요.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 간동맥으로 이제 간세포가, 그러니까 항암 조직이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걸 막아버립니다. 그게 이제 테이스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조직은 이제 간문맥으로 이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간암 조직만 이제 개사를 하는 거죠. 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간은 이제, 부작용이 덜한, 요게 이제 경동맥 하악색전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 경동맥 하악색전술에서는 초기에는 이제 리피어톨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간에 주입을 했는데, 이거 말고 이제 이 뎁이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물 방출 미세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수백 마이크로미터 입자에다가 항암제를 여기다 담습니다. 요 비드라고 하는 데다 담아가지고 얘가 들어가면 이제 미세한 입자를 통해 가지고 이게 방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테이스 하는 것보다 이제 통증도 좀 덜하고, 이번 어떤 기간에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효과가 있는 게 이제 테이스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기와 리보세라님이 병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네이처지에 게재를 했다는 부분들인데요. 예, 간암은 이제 희귀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9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80만 명이 사망하는, 그리고 치료 옵션 자체가 1차 치료제가 지금 4개밖에 없는, 그러니까 언맷 니즈가 계속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카테테 넣어가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테이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뎁테이스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리보세라닙과 이제 병용한 환자군하고 그냥 기존에 이제 뎁테이스만을 진행한 환자군하고 비교한 연구자 주도인데 대규모입니다. 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삼상 임상은 대규모로 합니다만, 연구자 주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보통은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 스폰서가 이제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임상을 이제 스폰서 임상이라고 하고요. 연구자 주도 임상은 뭐냐면, 개발된 어떤 약이라든지 아니면 개발 과정에 있는 약을 통해 가지고 환자 입장에서 새로운 어떤 치료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아니면 적응적 확장을 위해서 이제 하는 부분을 이제 연구자 주도 임상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임상의 한 40%가 연구자 주도 임상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발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연구자 주도 임상을 할 때, 이 약에 대한 공급들을 이제 만약에 리보세라입니다 하면 이제 여기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스폰서가 대규모로 또 이제 임상을 진행해서 이제 상업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R&D에서는 나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연구자 주도 임상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지금 이제 100명 이상으로 삼상 결과를 지금 소개한 거거든요. 그리고 간암병기에서 보면 바르셀로나 이제 그 클리닉 리버 캔서 기준으로 이제 등급을 보통 O, A, B, C, D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는 여기가 A까지고, B 등급이 되면 이건 수술이 가능합니다. 수술이. 예, 절제술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CD는 이제 진행성이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바르셀로나 등급으로 C가 되면 이제 이런 색전술을 해야 되는 요런 어떤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간암같이 이렇게 완치가 이제 어려운 쪽에서는 이제 OS 값이라든지 PFS 값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진행 생존기가 관련되는 중앙값이, 그 다음에 OS 값이, 중앙값이 이제 대조군 대비해 가지고 리보세라닙을 병용했을 때 효과 자체가 지금 2개월 이상, 중앙값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4개월 이상 그 생존율 값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ORR 관련되는 부분들도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계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어떤 흐름에서 이제 아까 종양 단계가 아까 C 등급은 수술하기가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하기가 힘든 어떤 부분에서 이제 색전술을 써야 되는 어떤 환자의 비율이 이렇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PFS 값이라든지 OS 값이라든지 ORR이 좋았다는 말은, 리보세라닙의 병용을 했을 때 기존의 어떤 간암의 여러 치료 옵션들이 있잖아요. 수술도 있고 색전술도 있고 그다음 보조요법도 있는데, 기존의 이제 보조요법 관련해서 수술 전후에 들어가는 보조요법에도 이제 리보세라닙 관련된 효과가 있는데, 여기 이제 색전술에도 이제 이 부분들을 더했을 때 결과가 개선되었다는 부분들을 이번 네이처지에 게재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리보세라닙 약물에 대한 어떤 사이언스와 이런 데이터가 계속 이제 검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한용의 이제 CTO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테이스 요법에 그 리보세라닙과 캄넬주맙을 합쳐가지고 했을 때 생존 어떤 데이터가 개선되는 부분들을 소규모 이제 연구자 임상을 통해서 발표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삼상으로 정교하게 디자인된 연구자 임상이었고, 유효성 안전성 외에 이 전이 정도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한 수준 높은 좀 연구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이런 어떤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높은 치료 유효성을 입증한 이번 임상 결과는 이제 향후에 이제 리보세라닙의 확장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간암 치료 옵션에서
이제 네오어주반트나 어주반터, 그 다음에 이제 색전술, 그 다음에 기존의 이제 전신치료. 이러면 이제 리보세라님이 출시 이후에 적응증 확장을 계속 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허가 이후에 그 매출 성장의 어떤 장기적인 기대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어떤 이 데이터 확보가 이번 이제 네이처지에 게재됐다는 게 상당히 좀 의미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1.82 정도 이제 빠지면서, 좀 48위안, 50위안을 좀 회복을 못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 다음에 이제 월봉상으로는 이번 달에 일단 양봉으로 진행하다 좀 윗꼬리가 살짝 나오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공매도 쪽에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늘은 399주 정도가 거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순볼 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화요일 기준으로 260만 주대입니다. 그래서 320만 주대에서 260만 주대 하고 이제 거기에서 계속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한보다 좀 체결이 2배 이상 많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차트 흐름을 한번 살펴봐 드리면 HL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시장의 어떤 하락세가 계속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급락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이제 HLB는 6만원대에서 계속 플랫형 흐름을 볼린저 밴드 하단 안쪽으로 들어와서 하고 있고, 장중에 이제 분봉을 보면 이제 63,00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이 흐름들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종가는 좀 아쉽게 67,000원, 그래서 전일 대비해서는 500원 정도 상승을 했고, 시간에는 다시 한 400원 정도 올라서 61,100원대 정도가 유지가 되었는데요. 거래량은 100만 주 언더기 때문에 아직 이제 유효한 어떤 거래량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한 65,000원대, 여기가 21일평가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의 어떤 그 전환이 될 수 있는 가격이 6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65,000원 위로 올리는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클래스 2 이후에 흘러내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이 되고, 결국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이외에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제 비모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에 이야기와 이어지는 이제 CMC 관련되는 일정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의 어떤 바닥에 대한 어떤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구간에 차트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인할 수 있는 캔들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제 장중에 올라가서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이제 이렇게 음봉이 나왔던 구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투세 관련되는 부분에 양봉을 이제 11월 4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지금 66,000원, 64,000원, 63,000원, 62,000원, 여기를 음봉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 구간들을 다 이제 제압하는 양봉이 거래량이 나와야 되고, 이런 이제 음봉들 시가 라인이 저항되기 때문에 올라가면 살짝 올라갈 때마다 이제 윗꼬리가 나오는 게 뭐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거래량 증가가 최소한 한 200만 주대 이상의 어떤 양봉의 어떤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라가야 뭐 차트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어떤 이제 시그널이 뜨는데, 아직 이제 그 부분은 뜨진 않습니다만, 일단 이제 플랫형으로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일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양봉의 흐름들이 한번 나오는지 여부가 이제 굉장히 좀 그룹 계열사 종목으로도 그렇고 HLB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